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 한국이 싫은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한국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한 걸까요? 6.25 전쟁은 한국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많은 나라에서 연합군을 보내준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총 21개국이었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에티오피아에 사는 에티오피아인이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에티오피아인은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이 내용은 에티오피아인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10대인 백켈러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6.25 때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황실의 최정예 황실 근위대의 일원이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당시 우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었다고 했어요. 황실 근위병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셨지만 이탈리아와의 전쟁으로 아픔이 있던 에티오피아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정말 용감하게 싸우셨고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부대는 253전, 253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영웅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영웅으로 에티오피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큰 공을 세운 영웅들에게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로부터 북동쪽 외곽에 있는 예카의 코리아타운이 세워졌어요. 황제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하사한 마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전 당시 이야기를 하시고는 해요. 한국전쟁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서 눈이란 걸 볼 일이 없었는데 추위와 함께 폭설까지 몰아치는 가운데 전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과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셔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으셨죠. 코리아타운인 예카의 마을에서 다른 참전 용사들과 함께 마을을 잘 가꾸면서 사셨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1974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황실 근위대였던 참전 용사들은 졸지에 공산 정권을 적대한 반역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군인 연금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반역자라고 감옥에 3년이나 있게 되셨고 그 후로 직업조차 얻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카의 코리아타운은 냉대 속에 도로마저 끊겨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게 됐다고 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늘 자신은 결코 한국전에 참가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잘 살던 우리 집이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못 살게 됐기 때문이죠.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농사일을 돕고 있어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지만 저라도 농사일을 돕지 않으면 저희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게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을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전 참전국들을 돌면서 참전 용사를 위해 기념 행사를 여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몇 장 찍고 가겠지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회사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을에 와서 참전 용사의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감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백내장으로 눈동자가 많이 흐려지셔서 겉으로 보기만 해도 눈이 하얗게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할아버지의 한국전 이야기와 함께 비참하고 서러웠던 에티오피아의 삶에 대해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냐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차피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다 있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 소식은 할아버지의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한국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저와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외는커녕 마을조차 별로 벗어난 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원래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까지는 직항 노선이 거의 없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15시간에서 20시간의 정말 먼 비행을 해야 해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그런 긴 비행을 하게 하시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직항편을 운항하는 나라이고 이번에 직항을 더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항항공 비행기표를 끊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멀긴 했지만 10시간 정도의 비행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저는 걱정 반 설레임 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나 공항이란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가요? 크고 밝고 너무 깨끗해서 화장실마저도 빛이 났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겠구나 했는데 한국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줄이 줄어들었어요. 입국 심사가 끝나고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더니 한국 회사 직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밖을 보는데 엄청난 높이의 건물들이 가득한 서울의 모습을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자신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의 눈 검사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한국은 의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게다가 눈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만으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만큼 자신은 할아버지의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고 할아버지의 수술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병까지 얻으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의 백내장 수술은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병실에 머무셨어요. 오랜 비행과 수술로 긴장을 하셨는지 할아버지는 오래 주무셨어요. 저희를 도와준 한국 회사의 직원분들이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방문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잠에서 깨셨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한국 회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또렷하게 잘 보인다고 말씀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렇게 늦게나마 한국을 위해 싸워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뒤늦게나마 한국인들의 진심을 듣게 되어서 한국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할아버지의 사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성금을 모아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회복 기간 중에 한국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생산국 중 하나이니 한국의 커피를 한번 마셔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카페 점원이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이 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지 하면서 외국인이라서 싫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점원이 할아버지의 모자를 보며 참전용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주문하신 커피는 자신의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아니라며 한국을 위해 싸워주신 분에게 이 정도는 대접할 수 있다면서 커피를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전혀 생각도 못한 선물에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셨어요.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는 참 커피 특유의 쓴맛이 났지만 저는 그 맛이 너무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의 가난함이 한국 때문이라고 미워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미워할 존재가 필요했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도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고 남의 일도 본인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할아버지의 눈도 치료할 수 있었고 따뜻한 마음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한국의 큰 기업에서 에티오피아에 희망 직업 학교를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참전 용사의 가족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전자기술에 대해 배우는데 저의 꿈은 우수한 기술자가 되어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제게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백켈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위해 싸워준 아프리카 유일의 나라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참전용사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백켈러 씨의 할아버지는 정권이 바뀌며 오히려 반역자라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야 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포기해야 했던 백켈러 씨가 할아버지의 눈도 치료할 수 있었고 다시 한국이 만든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열심히 살아낸 백켈러 씨의 할아버지에게도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